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 인사이더 하겠습니다. 내주부터는 이 월드 인사이더가 하나쯤 들어가고 이 주말에 토일에 1, 2부로 나누어서 장수의 별별 토크라는 저 황장수의 힐링 토크가 시작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월드 인사이더에서는 18일 날 중국에서 열리는 전국 공산당 대표대회가 시진핑의 2기 임기이자 시진핑의 황제 같은 지위를 이렇게 이제 여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한다. 즉 1기까지 5년은 시진핑이 나름대로 여러 세력의 당 원로나 갖가지 세력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부패 척결을 내세워서 자신까지 도청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마디로 당내의 견제 세력을 숙청하는 그 과정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왕치산이라고 당 중앙규율위원회 서기가 일종의 숙청을 주도해 왔죠. 근데 왕치산은 이제 공산당 내부의 오랜 묵계에 의한 약속 때문에 물러가고 리잔수라고 하는 시진핑의 또 다른 측근이 그 자리를 맡지 않겠는가 점쳐지고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이번에 시진핑 체제는 시진핑과 전 주석 후진타오의 합작품인데요. 중국에서는 몇 가지 파벌이 있습니다. 당 원로 2, 3세인 태자당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또 공산당에서 이 엘리트들로서 구성되는 공청단이라고 공산당 청년단 출신, 그리고 장점인 전 주석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하이방, 이런 세력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 후계 권력 구도가 정해졌는데, 이번에는 시진핑이 이 자신의 의견을 주로 반영을 해서 시진핑 사상이라는 말도 좀 집어넣고 25명의 정치국원이나 7명의 상무위원,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7명의 상무위원이 합의해서 중국을 끌어가고 각 분야를 나누어서 다스리고, 이제 그것을 주석이라는 자가 상징적으로 끌어왔는데, 시진핑은 이 상무위원 다수를 자기 사람으로 넣어서 사실상 자기 밑에 상무위원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25명의 정치국원은 상무위원으로 올라가기 위한 경쟁의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시진핑이 지금 황제가 되고자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이번에도 견제는 만만찮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그 뜻을 100%는 이룰 수 없겠지만 자기 권력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자신의 이 황제 등극식을 앞두고 트럼프에게 키신저를 시켜서 모종의 메시지를 보내고, 자 18일 자신의 임기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고 권력이 강화되고 나면 11월 초 중국을 방문하는 트럼프를 만나서 북한과 관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 하고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비칩니다. 올해 시진핑의 많은 대외적 행동은 18일 날 있을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와 긴밀히 연관되었죠. 자, 중국에는 1세대는 모택동, 그때는 중국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2세대는 덩소평은 중국 사람을 좀 잘 살게 만들었고, 3세대는 장점인 4세대는 후진타오. 그런데 5세대인 시진핑이 드디어 인민을 강하게 만들어서 세계 강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런 착각을 중국 국민에게 시진핑은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는 3년이 넘도록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적폐청산을 중국에 갖다 들이밀었고, 그래서 중국의 베이징에는 이 마오타이주나 삭스핀이나 또 명품이나 이런 것들이 외견상으로는 좀 사라지게 만들었고, 각 지방에 찍혀있던 사람 몇몇이 사형당하고 이 구속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진핑의 권력 강화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당하고,
그랬지만 시진핑 세력들은 건재했기에 중국의 감찰기관이 아무리 시진핑이 나도 도청해라 했지만은 시진핑을 도청했으려고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모택동 말기 60년대에 하방이라 해서 10대 중후반에 자신의 아버지 시중신이요. 상당히 좀 공산당 중에서는 합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덩소평의 어떤 입장에 개혁 개방에 동조하는 입장이라가 모택동 때 이 시중신이 하방을 당해가 시진핑도 같이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고생을 좀 했지요. 그때 권력에 대한 집착에 이를 갈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그럼 가고자 하는 중국은 어떤 사회이냐? 도대체 민주주의로 가고자 하는 거냐? 부패를 척결하고, 아니면 다시 모택동식 공산주의로 회귀하고자 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많은 사람이 의문이 있을 겁니다. 시진핑은요, 일당 독재를 더 강화하고 일당 안에서도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권력의 초집중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시진핑은 덩소평이라기보다는 모택동 모델로 가고 있고요. 그는 아예 취임한 직후에 민주라는 말이나 언론 자유라는 말을 완전히 말도 못 붙이게 해버렸고, 중국의 인터넷 통제나 언론 통제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 개방을 대표하는 광둥성을 찾아가 가지고요, 취임 직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소련이 붕괴된 것은 그 자신의 이념과 이상 신념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흔들려 버려서, 즉 페레스 트로이카나 글라노스트라는 개혁 개방이라는 황당한 말로 속아 넘어가서 소련이 해체됐다. 중국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18일 이 당 대표 대회가 끝나고 나면요, 더욱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려로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잠깐 미국의 트럼프를 속이고 있지만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더 격화되고요, 한국에는 아마 경제 보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심하게 하고 북한 편을 더 강하게 들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신저의 생각은 망상에 불과한 이유가 거기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요, 엉뚱하게 홍콩에 불똥이 떨어졌는데요, 얼마 전에 홍콩에서 열린 이 홍콩과 말레이시아 간의 아시안컵 축구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아시안컵이라는 것은 아시아의 국가별 대항전이고요, 본선에 나오는 어떤 나라 24개인가 뭐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선정하기 이전에 예선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나라가 그래도 한 5, 60개 되니까 밑에서 예선을 해서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 예선전이 열렸는데 경기에 앞서서 이제 국가를 트는데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이 흘러나오니까 홍콩 팬들 가운데 다수가 야유를 하더니만 일부 홍콩 팬들은 아예 국기에 등을 돌리고, 한 축구 팬은 검은 바탕에 흰색 글씨로 홍콩 독립이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이렇게 펼쳐 들었습니다. 주로 10대에서 20대입니다. 홍콩의 지금 젊은 세대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이 강한 것은요,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민주주의 국가 홍콩에서 자랐고 20대들은 충분히 영국 치하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어떤 맛을 본 사람들인데, 이들이 사회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중국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홍콩을 차지를 해서 영국한테 넘겨받아서 중국식 통치를 하면서 애초에 약속한 50년간의 홍콩의 독자적인 체제 보장이라는 것을 그냥 깔아뭉개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홍콩하고 중국 간에는 항상 트러블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홍콩에다가 중국 사람들을 많이 이주를 시키고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나오고 주택 사정이나 일자리 사정은 더욱 열악해지고, 이러면서 홍콩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거부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우리는 홍콩 사람이지 중국 사람은
아니다라는 시각이 많다고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게 더 갈등이 커졌는가 하면 적 국가가 나올 때 등을 돌린 게요, 중국 정부가요 최근 국가 모독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홍콩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홍콩 이 독립파들이 국가 연주에 대해서 반발한 데 대해 사법 처리를 시사하면서 그래 됐다는 겁니다. 자, 2014년에 홍콩 시민들이 거리에서 우산 시위를 펼치면서 체류탄이나 물을 발사하는 경찰에 우산을 가지고 저항을 하면서 이 홍콩의 그 행정장관, 즉 홍콩에 대한 중국 총통을 간선을 통해서 사실상 중국이 결정하게 하지 말고 직선을 통해서 홍콩 주민들이 선택하게 하라라고 한 80일쯤 홍콩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는데 결국 중국의 강경 진압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뒤에 곧바로 있었던 홍콩하고 부탄의 축구 경기에서 이 야유가 시작됐고 그 이후로는 이 국가대항 이 경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홍콩 시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는 야유와 등을 돌리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파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고 벌금을 하고 했지만은 지난달에 중국 정부가요, 국가를 모독할 경우에는 재판 없이 구류 15일에 처한다고 국가법을 만들었습니다. 즉, 이 국가에 대한 모독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일국 양제 적용을 받는 홍콩이라도 가차없이 이 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서 홍콩 축구 팬들의 야유를 이제는 강제적으로 처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만간 홍콩 법에도 이걸 넣겠다고 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축구 팬들은 그래 하든가 말든가 중국 국가가 나올 때마다 야유를 하고 조롱을 하면서 중국 국가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있고요. 이래서 중국 똘마니 현재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굉장히 쫄아가지고 당황을 했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이 11일 날 말레이시아하고 할 때도 야유가 나온다면 그냥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하면서 이제는 그 이후부터는 무관중 경기로 관중 없이 하겠다 했는데 또 관중들이 야유를 했습니다.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100년 동안 영국 밑에 있었던 홍콩이 이제는 점점 견디기 어려워져 가고요. 지금 20년인데요. 20년 만에 홍콩 시민들은 중국 밑에서 지금 못 살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보수 회기, 일당 독재, 1인 독재 회기와 홍콩의 거센 반발, 앞으로 중국과 홍콩은 어디로 가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저는 시진핑이 어디에서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는가 하면 경제 문제에서 버티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 수십 개의 민족이 혼합되어서 이루어진 저 나라. 그래서 중하라는 것은요, 환상에 불과하고 오늘날 중국이라고 하는 단일 국적에 살고 있는 민족의 숫자나 그들의 정체성을 구분해서 따져보면 수십 개가 나올 정도로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같은 중국 사람이지만은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항주나 이런 데 사는 사람하고 저기 내륙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미국 뉴욕과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의 차이만큼 큰 격차를 낳고 있어요.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 이런 중국이 겉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척 하면서 지금까지 한마디로 과거에 한국이 했던 식으로 이 불균형 발전, 국가 주도 경제 성장을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저임금을 바탕으로요. 근데 이 시간 이후에 중국 경제가 과연 정상적인 자본주의적 궤도를 통해서 발전해 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 중국의 일당 독재에서 경제를 설계하는데 그들이 과연 이 금융을, 즉 금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있고 채권시장이 있고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신용이 있고 더 나아가서 통화량이 있고 이자가 있고 이런데 이걸 관리해갈 능력이 있는가? 중국 경제의 외교는 전 세계로 중국의 물건을 수출을 하면서 전 세계 시장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중국의 어떤 가진 경쟁력들이 내부에서의 올바른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내부에서 수렴해 가는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에도 내부에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도 있고 유통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벤처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시장들이 있는데 이 시장에서의 정당한 룰, 즉 자유 경쟁이라든지 규칙과 규제, 법률들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요. 저는 중국은 이 특혜, 이권, 권력 이런 것들이 대기업을 장악하면서 가져가는 거대한 부패의 소굴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중국의 뭐 오일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건 중국의 정권에 역대적으로 있었던 태자당이나 권력의 주변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아무리 중국에서 잘 나가는 재벌이라도 정권에 찍히면 곧바로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도피에서요. 중국 정부의 지부를 폭로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광문기라고 중국식 발음으로 거원구인데 이 광문기가요. 이 정치안 홀딩스 회장이었습니다. 정천 홀딩스 회장이었는데요.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트럼프의 이 척근이자 핵심 척근이자 한때 백악관에서 수석 전략 고문을 했던 스티브 배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넌하고 만난 장면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트위터에도 올렸어요. 그래서 홍콩 신문에 따르면 이 고 회장이 배넌과 이 사진을 찍어서 점심을 먹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는 자기 집으로 찾아온 배넌과 3시간 반 식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소 6개월 이상 배넌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 회장이 중국의 지도부의 비리를 집요하게 폭로하고 있는 데는 미국 정부가 개입이 되었고 어떤 행태로든 이 고에 대해서는 신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트럼프의 대선 참모였던 로저 스톤이라는 사람은 유튜버 영상에서요. 거원 구인은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압력을 완전히 넣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다 했습니다. 즉 고를 통해서 오늘날 중국 지도부의 비리를 미국이 굉장히 많이 파악해두고 또 그것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건수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온 세상에 공개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고가 가진 지존 지도부의 비리를 활용해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 회장은 평소에 중국인의 일은 중국인이 해결하는 것이 맞지만은 미국이 일찍 개입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즉 중국 스스로는 절대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힘을 빌어서라도 중국이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그거는 시진핑의 오른팔로 사정을 총지해온 왕치산의 비리를 폭로한 뒤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되었고요. 미국 측에서도 미국 측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으로 강제 송환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배넌이 홍콩의 한 투자사에 강연 요청을 받고 갔다가 그건 중국 정부가 관장하는 투자사예요. 북경까지 불려가 가지고 이 중남해에서 왕치산과 중남해가 중국의 최고위 간부들이 만나서 접대를 하는 일종의 고급 숙소인데 여기 가서 왕치산과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는데요. 왕치산이 배넌한테 이 고가 폭로하는 것을 좀 조절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 안에서는 지금 고원구이의 폭로에
따른 여파로 소송이 잇따르면서 중국 권력층의 추악한 정경유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횡령죄로 15년을 선고받은 거원구이의 전 동료 추롱이라는 사람이 하북성에서 무죄를 고등법원에서 받고 풀려났어요. 그런데 15년을 무죄로 풀어주는 법원의 내용도 웃기지만 더 웃기는 거는요. 중국 재벌과 권력 간의 적나라한 결탁과 부정부패가 폭로가 됐는데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다가 이 고원구이의 BMW 자가용을 수리해 주면서 고원구이하고 가까워진 추롱은요. 일종의 정비소 사장이었죠. 이 고원구이의 경영 대리인을 맡으면서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계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고원구이 소유의 이 지주회사 정취한 홀딩스 이사에도 참여해서 이사의 의장 권한까지 행사해서 그에게 연봉을 받았대요. 자동차 정비소 주인이 엄청난 출세를 한 거죠. 그러다가 2008년에 이 텐진 화태그룹의 자오원완이라는 회장이 공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고원구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고원구이가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즉 왕치산이 있던 데 간부인 멍후이칭과의 관계를 이용해 동료 재벌 회장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고원구이는 이를 빌미 삼아서 이 텐진 화타이 그룹의 지분을 취득했고 그리고 680억을 벌었대요. 그래서 이 지분 취득이 문제가 되자 고원구이는 추롱이 서명을 위조하고 허위 지분 양도를 통해서 했고 자기는 관계없다고 추롱한테 다 뒤집어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격에 나선 추롱은 고원구이가 마젠 전 국가안전부 부부장 차관급입니다. 그리고 정법위원회 서기 장외와 결탁해서 국유기업인 민족정권의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2010년에 실명으로 제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국영기업이 중국 공산당 간부들하고 짜고는 개인이 먹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국가안전부는 국내 정치범 등을 담당하는 실세 권력기관이고 정법위원회는 중국의 공안, 검찰, 법원,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막강한 당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분한 고원구이가 추롱에게 전보를 보내 네가 죽으려고 일어나 하고 협박도 했고 고원구이의 말을 입증하듯이 이 고원구이의 민족정권 인수 전날 추롱은 하북성에서 공안에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롱이 직권남용 그리고 부당한 주식 부동산 취득으로 법원에 의해서 15년을 받았고 2심에서도 같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데 시진핑이 집권을 해서 이 고원구이의 배후 세력이던 마젠하고 장외 아까 말한 중국의 차관급 이상의 사정 담당 간부들이 체포가 되니까 이제 또 추롱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젠은 올해 올린 20분짜리 동영상에서 고원구이를 위해 추롱 사건에 개입한 것도 시인을 했고 그래서 이 자신이 이해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원구이를 죽이려고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추롱은 무죄로 석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롱이 고원구이를 깜빵에 보내겠다고 기세가 당당한데요. 자,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줄만 잘 타면 권력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가, 얼마나 썩었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마젠이나 장외도 시진핑의 반대 라인이기 때문에 당한 거지 시진핑 라인에 있는 사람은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서로 간에 부패했으면서 죽고 죽이는 짓거리를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패한 시스템이요. 일당 독재, 1인 독재로 가게 되면 더욱더 부패해질 거예요. 내로남불이죠. 다른 쪽만 부패로 처벌하고 내 쪽은 봐준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이런 모순으로 정치 시스템과 그 다음에 시장 시스템의 모순 여기서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금융이 안 됩니다. 화폐가 안 됩니다. 부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정부의 복잡한 과정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